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서 2억 뷰를 넘은 기사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후 한국에서는 각국의 언론사 기자를 초청해 한국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을 방문했던 한 스웨덴 기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프리치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로 한국에 초청받아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도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홍보 영상 기사가 스웨덴 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어 한국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인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유럽 전체에서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풍이 엄청납니다. 이로 인한 영화나 음악 같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한식과 패션 같은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죠.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초청에 힘입어 저는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게 되었을 때 간단한 꿀팁이나 좋은 관광지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들을 취재해 알려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서 검증 없이 떠도는 정보가 아닌 나름 스웨덴 내에서도 중형 언론사로 알려져 있고 신뢰받고 있는 우리 언론사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놓으면 분명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양국의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스웨덴에서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기사가 부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이번 한국의 초청에 대한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한 명을 선발하여 초청하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했죠. 그동안의 취재 실력이나 성실성, 근면성 등을 모두 검토했고 특히 한국어 가능 유무에 대해선 굉장한 이점을 부여했죠.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한국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조금씩 공부했던 한국어가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에 선발되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의 초정에 선발되자 선후배나 동기들 모두 크게 부러워하고 시세 많은 선배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초청은 기자라면 한 번쯤 선발되고 싶은 인기 있고 회사에서도 크게 힘을 실어주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행 티켓도 정말 우아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성의 없는 이메일로 발송해 회사에서 인쇄해서 뽑아 공항에 가면 되었으나 한국은 매우 세심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하나의 국제 우편은 우리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죠. 깔끔하고 세심하게 포장된 우편 안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 그려진 디자인으로 된 우편이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이라고 불리는 경복궁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있게 쓴 초청장은 모두의 사람이 한눈에 보아도 설렘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어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필체에 따라서 단어 하나에도 감정이 불어넣어져 있는 것 같았죠.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강한 의지가 담긴 듯한 필체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보내온 초청장은 제가 저희 집안 후대에 남기고 싶을 만한 물건으로 생각하여 집안 내의 통장과 같은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곳에 고이 보관 중입니다. 알란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땐 정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설렘과 취재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책임감에 다소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고 나선 이런 중압감은 금방 덜어놓게 되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중 나와주신 아름다운 직원분께서 환한 미소와 함께 기분 좋은 에너지로 환대해 주셨는데요. 어찌나 인상이 좋으신지 처음엔 모델이나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영어나 스웨덴어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셔서 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워낙 살가운 성격 때문인지 제가 가지고 있던 중압감이 사그라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국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알란다 공항과 비교해 보아도
압도적일 정도로 규모가 커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객들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이 그 나라의 수준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기도 하죠. 깔끔하고 모든 장소를 여러 언어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놓은 것은 물론 다양한 편의 인프라까지 설치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 보였죠. 특히 모든 편의시설이 무료였던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초청받은 12개국 기자단은 서울역까지 모두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안국역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은 가까운 공항 외부에 마련되어 있었고 외국인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플을 이용한 번역 서비스는 물론 요금과 이동 동선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받아 진행되었지만 보통 한번 설명을 듣는다고 곧바로 어플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버스를 탑승할 곳을 단번에 알아차리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인천공항의 이동 경로를 위한 설계나 디지털 국가다운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어플은 상당히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복궁이 있는 안국역까지 이동하는데도 비용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명당 2만 원이 채 나오지 않았죠. 스웨덴이었다면 도시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5만 원 정도가 나오니 2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불편하다거나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좌석도 굉장히 넓은 최신식 버스였습니다. 중간중간 정거장도 표시되는 전자스크린은 혹시나 잘못된 목적지에 내릴 수도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고 있었죠. 심지어 버스의 실시간 움직임을 어플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목적지에 잘못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은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좁은 비행기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죠. 이때 스트레스는 몇 배가 될 게 분명하죠. 하지만 한국처럼 세밀하게 구축된 교통 인프라나 어플을 이용한 편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의 첫인상은 매우 좋게 다가올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이번 한국의 첫 시작에서부터 정말 환상적인 나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한국 직원부는 북초나 농마을까지 도착해 기자단에게 이름표를 나눠주고 배정된 숙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고유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한옥 숙소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을 알아챈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게 아름다운 공간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공간과 작은 마당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경은 현대적인 건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옥을 짓는데 사용한 돌과 나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위치한 그 자리가 모두 자신들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인 것처럼 너무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옥 건물에는 정말 많은 과학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느껴보니 그 말이 어떤 이유에서 나온 말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죠.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옥 숙소에서 정말 다양한 한국 전통 소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한국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인테리어 소품을 수입해서 스웨덴에 판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스웨덴 인테리어 기업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케아죠. 스톡홀름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는 아직 이런 한국적인 인테리어 소품이 많지 않아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번 취재로 기사를 올릴 때 한국의 인테리어 소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 소품은 인사동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스웨덴에 되돌아가기 전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 꼭 둘러봐야 할 장소임에 분명했습니다. 우선 한국 방문 첫날에는 늦은 시간에 도착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부턴 본격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던 김치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은 각 숙소에서 한국 인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김치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초청받은 기간이 11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장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대부분 김장을 마친 후라서 번거로울 수도 있었지만 한국인 사장님들께선 체험을 위해 재료들을 마련해 주셨고 기자단은 한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양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들더군요.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이고 또 물을 뺀 다음에 양념을 만들고 또 그 양념을 발라서 저장까지 하는데
각 과정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기자단은 배추를 절이는 과정을 생략하고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배추에 바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더군요. 다소 어색한 몸짓에 한국인 사장님분들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놀러와 숙소 사장님들의 한옥 숙소에 머물러 왔지만 김치 만드는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한옥 숙소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장장 4시간에 걸쳐 김치 만드는 체험을 끝마치고 돼지고기 요리와 함께 김치를 먹는 식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그날을 떠올려 보니 침이 다 흘러나오네요. 저는 삼겹살을 그렇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스웨덴에서 삼겹살 즉 포크벨리는 훈연해서 베이컨으로 먹는데요. 한국에서는 된장과 다양한 향채들을 물에 함께 넣어 삶은 뒤 얇게 썰어 김치와 함께 싸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김치 한 포기를 제가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각 숙소에서 12명의 기자단이 만든 김치들을 서로 공유해서 맛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희한하게도 김치 맛이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서로 맛이 다르다고 해서 맛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각자 고유의 맛이 다르면서 맛도 좋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김치는 각 집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어서 맛이 달랐던 것이었고 또 발효의 과정을 거칠수록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옥 숙소 사장님께서는 새롭게 담근 김치가 맛이 좋다 하더라도 발효 과정에서 잘못 저장하면 오히려 김치 맛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죠. 사장님께서는 김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관리하냐에 따라 맛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수 있다고 하셨죠.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정성이 가득한 김장은 마치 수련과도 같았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색다른 김치 만들기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종로 일대로 나가 기자단과 치맥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저녁 늦게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고 늦은 저녁엔 치안이 좋지 않아 치맥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인지 늦은 저녁에 치맥하러 가는 기자단은 모두 색다른 경험에 눈이 초롱초롱했죠. 한국식 치킨과 맥주는 정말 조화가 좋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국 드라마에서 치맥하는 모습이 많이 노출돼요. 스웨덴에서도 이런 치맥 문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웨덴에선 보통 오븐에 구운 치킨이나 햄처럼 훈연한 치킨을 주로 먹습니다. 겉이 바삭하게 튀겨진 한국식 치킨과 매콤달콤한 한국식 양념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식 식당이 스톡홀름 내에도 몇 개 있는데 매일 웨이팅이 상당합니다. 한국의 치킨과 맥주의 유명세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웨이팅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루빨리 더 많은 한국 치킨 가게가 스톡홀름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치킨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한국의 맥주와 치킨을 먹는데 그날 진행했을 때 몸을 많이 썼던 김장 체험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치킨도 너무 맛있고 한국 맥주도 은근히 깔끔하면서 음식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치킨은 한국의 맥주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치맥 문화에 흠뻑 빠져 맥주를 마시다 보니 늦은 저녁에 숙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술도 얼큰하게 취하고 배도 부르니 기분이 너무 좋았죠. 다만 한국의 겨울도 스웨덴 못지않은 만큼 춥더라고요. 서둘러 숙소에 들어와 빨리 난로를 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숙소 안은 너무 따뜻했죠. 아니 따뜻한 걸 넘어서 덥더라고요. 술을 마셔서 몸이 뜨거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달랐어요. 알고 봤더니 한옥 숙소에서는 온돌로 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니 한옥의 난방 시스템을 설명해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한국의 선조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 이 같은 온돌 보온 방식을 사용했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국만 가지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물이 정말 깨끗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유럽에서는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 석회질이 많은 물 때문에 머리카락이 퍼석퍼석해지고 피부도 푸석해지죠. 그런데 한국의 물은 느낌부터 달랐어요. 오히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고 물에서 전혀 냄새도 나지 않았죠. 물을 뜨겁게 데우면
보통 더러운 물에서는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전혀 그런 점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는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부르면서 그냥 식음수로 사용할 정도의 물을 상수도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고 방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오는 한옥 숙소 때문인지 온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몸이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내복은 정말 필수적으로 입어야 할 옷인데요. 저는 그 내복을 한국 숙소에서 벗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너무 더울 정도였죠. 내복을 입고 자는데 땀이 줄줄 셀 정도였어요. 한옥 숙소에 머물 때는 매일 속옷 차림으로 잤던 기억이 나네요. 과학적으로도 맨몸으로 자는 게 더 좋다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이튿날까지 완벽했던 한국의 초청기 어떠셨나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좋은 추억들이 많아 일단 이틀의 거친 경험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3일차부터의 경험은 곧바로 작성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관광을 왔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